안녕하세요. 역사를 누리다입니다. 이번 편은 서울의 21번째 지역인 동대문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대문구는 서울시의 동부에 위치한 자치구로 1943년 구제실시와 함께 설치됐습니다. 주변에 경기도의 시와 접하는 곳이 없으며 구의 중앙에 왕산로가 위치해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1899년 개통된 서울전차가 청량리를 종점으로 운행하고 1943년 동대문구가 설치되는 등 오래전부터 개발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선농당과 홍릉의 자리를 이곳으로 정할 정도로 풍수적으로 훌륭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1936년 현 동대문구 지역이 경성부에 재편입되었고 1943년 경성부에 7개 구를 설치하면서 동대문구가 설치됐습니다. 1988년 중랑천 동쪽 지역을 중랑구로 분구시킨 후 중랑천 서쪽 일부 지역을 각각 동대문구, 이문동, 휘영동으로 편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0년대에 청량리역 민자역사와 청량리역 환승센터가 완공되자 성장동력이 살아나기 시작하며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하게 추진됐는데 그 결과 2020년대 들어서는 청량리를 중심으로 왕산로 일대에 초고층 빌딩과 신축 아파트가 끊임없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청량리역을 지나는 철도 노선도 광역전철화와 고속화가 추진되며 한동안 낙후돼 있던 인프라가 엄청난 속도로 개선 중이며 서울 경전철 동북선과 GTX B, C 노선이 예정돼 있는 등 동대문구는 구도심으로서의 부활을 향해 발돋움하는 중입니다. 동대문구는 아직 녹지 면적이 부족한데 별다른 도시계획이라는 게 없었던 1960년대부터 개발됐기 때문에 시가지 개발 시 녹지를 충분히 조성하지 못했습니다. 동대문구는 대부분 해발 100m 이하의 저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북쪽은 천장산을 경계로 성북구와 마주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중랑천, 서쪽으로는 정릉천, 남쪽으로는 청계천으로 둘러싸여 주거지역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장안평역 부근에는 중고차 산업과 자동차 관련 상업이 크게 형성돼 있습니다. 천호대로를 타면 벤틀리, 볼보, 아우디, BMW 등의 공식 대리점과 서비스 센터가 줄지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서울시립대, 카이스트, 한국외대와 같은 대학들이 동대문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 위치한 기업으로는 바카스와 포카리 스웨트를 만드는 곳으로 유명한 동아 소시우 그룹이 있습니다. 동대문구의 행정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답심리동입니다. 답심리동이라는 명칭에는 여러가지 유래가 있습니다. 조선 초 무학대사가 도읍을 정하려고 이곳을 밟았다 하여 답심리로 불렸다는 것과 동대문으로부터 심리가 떨어진 곳이라 하여 왕심리와 같이 답심리라고 불렀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 하류 지역이었던 이 지역의 들이 심리뻘같이 넓어서 답심리로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신동입니다. 용신동은 2009년 용두동과 신설동이 통합되어 만들어진 동입니다. 용신동의 관할 법정동은 신설동과 용두동이 있으며 동대문구 행정동 중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신설동은 조선시대 동부 숭신방에 새로 설치한 마을이라 하여 신설계라 하던 것을 가보개혁 때 신설동이라 하였는데 예전에 이곳을 새말 또는 실리라고 불렀습니다. 용두동은 예전에 마을 뒷산의 산세가 용의 머리와 같다 하여 용두리라고 부른 데서 유래했습니다. 신설동용 앞에는 한국마사의 건물이 있는데 이는 일제강점기 경성경마장이 신설동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트랙이 신설동 로터리에서 청계천, 성북천을 아우르는 꽤 큰 마장이 있었습니다. 해방 후 전란을 거쳐 경마장은 뚝섬으로 옮겨갔고 올림픽 유치 이후 과천으로 옮겨 현재의 과천 경마장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문동입니다. 이문동은 조선시대 이곳에 오늘날의 방범초소 역할을 했던 이문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조선시대 이문은 국가적 방범시책으로 1465년 세조 때 처음 한성에 설치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문은 골목길 또는 큰 길로 이어지는 작은 길 어귀에 마을 문으로 설치됐습니다. 한때 중앙정보부 해외파트 청사가 이문동에 자리 잡고 있었고 국내 파트는 남산청사에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장안동입니다. 장안동은 조선시대 군마의 기마훈련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마장 안벌이라 하던 것이 장안벌로 줄여지고
이 명칭이 장안벌 또는 장안벌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장안벌은 중랑천의 범람원이었으나 개하기부터 4차 농토로 개척되어 비옥한 농토로 변했습니다. 모두 강을 낀 비옥한 토지이며 과거에도 교통의 여지였기에 말을 기르는 거대한 평원이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에 제방을 쌓아 시가지를 개발하고 1975년 동대문구에 편입하여 장안동을 신설했습니다. 중랑천에 지류이던 한천을 메어 조성된 지구라 장안동 전체에 언덕이 거의 없습니다. 장안동은 3면이 반도처럼 막혀 있는데 좌측은 배봉산, 우측은 중랑천, 남측은 하수도 처리장이 있습니다. 장안동에는 1969년 창립한 아폴로 제과가 있었는데 아폴로가 국내 생산을 하던 당시 장안 1동에 공장이 있었고 현재는 철거되고 빌라가 들어섰습니다. 장안동 출신 인물로는 배우 윤기원, 배우 박효준,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이상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농동입니다. 전농동이라는 이름은 중농국가의 왕 역시 농사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 왕이 직접 경작하는 적전이 있었는데 이를 다른 말로 전농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적전이 있던 곳이라 전농동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제기동입니다. 제기동의 지명은 조선시대 왕이 친히 농사를 짓던 선농단이 있으며 동 역시 선농단의 다른 이름인 제기, 즉 제사터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제기동에는 서울의 유명한 시장이 3개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국내 최대의 한약재 거래시장인 양령시장이 있어서 양령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 대형 재래시장인 경동시장이 제기동에 있으며 청량리 시장의 대부분도 행정구역상 제기동에 속해 있습니다. 제기동 출신 인물로는 배우 박상면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살펴볼 곳은 청량리동입니다. 청량리동 이름의 유래는 지역에 위치한 절인 청량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청량사가 있던 숲은 수목이 울창하고 맑은 샘물이 흐르고 늘 청량한 바람이 불어 청량이란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려사 저료에는 고려 예종 때인 1117년에 청량사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로 인한 홍릉무덤 조성 이후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청량리동은 조선시대부터 수도 한양의 동쪽 관문으로 보재현이 있을 정도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경성제국대학 예과 및 그 뒤를 이은 서울대 물리과대학이 청량리 미주아파트 자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 1호 정신병원인 청량리 정신병원이 바로 이곳에 위치했었는데 화가 이중섭이 이곳에 수용되어 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덟 번째는 회기동입니다. 회기동의 이름은 조선시대 연산군의 생모 회비운씨의 묘인 회묘가 있어 동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회묘는 1967년 경희대가 옮겨오면서 경기도 고양시 서삼릉으로 이장됐습니다. 회기동 출신 인물로는 배우 박준규, 발레리나 강수진, 배우 진구가 있습니다. 마지막 동은 휘경동입니다. 휘경동의 이름은 조선시대 순조의 생모 수빈박씨의 묘소 휘경원이 있는 데에서 유래했습니다. 휘경동 출신 인물로는 배우 김하중이 있습니다. 이번 편은 서울 지역의 역사 21번째 동대문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도 계속 시리즈를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지속적인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